저 일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요약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일장은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성질들을 알아보는 건데요.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을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거죠. 벡터는 그 직선으로, 그 이제 1차원적으로 나열한 거고, 행렬은 평면적으로, 그렇죠.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건데, 그 행렬 내용을 먼저 하는 이유가 요 행렬을 써서 먼저 뭘 할 거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 의해서도 연립 1차,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, 우리는 그거를 이제 행렬을 써서 행렬을 써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를 이제 세 가지를 할 건데 일단 학기 초 수업에서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연립 1차 방정식의 그 개수들만 우리가 뽑아가지고요. 그 확대행렬을 만들 거예요. 확대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 건데 그 행렬을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로 바꿀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렬의 몇 가지 연산, 이제 행렬들 사이에서 정의되는 세 가지 연산을 정의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행렬끼리 더하는 거, 그리고 나서 행렬에다가 실수 곱하는 거. 요 두 개는 좀 쉽게 정의가 되는데 행렬끼리 곱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고등학교에 배운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때 안 배운 학생도 있는데 행렬의 곱과 관련 내용을 배우는데 행렬의 곱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, 제일 많이 쓰는 거. 그래서 그때 행렬의 곱과 관련을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우리가 벡터끼리 곱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벡터끼리 내적하는 게 있어요.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는 거.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수학 2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두 개의 벡터 내적 어떻게 합니까? 두 벡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죠. 그거를 좀 알고 서 행렬의 곱도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일단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.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지금 그냥 말로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어요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벡터 V가 만약에 1, 2, 3이고 또 다른 벡터가 마이너스 1, 0, 2다 라고 하면 두 벡터 내적하는 거 여기 점을 좀 진하게 찍죠. 저렇게. 자, 그러면 이거 이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, 즉 첫 번째 위치 1하고 마이너스 1이죠. 얘네들끼리 곱해요.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. 더하기. 자,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성분들 2 곱하기 0,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더하기.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성분들 3하고 2니까 걔네들 곱하면 6이 될 거고 자 더하면 5. 자, 이런 식으로 벡터들끼리 내적하는 거. 자, 요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또 그 벡터들 다룰 때 나오긴 하지만 행렬할 때도 요 표현을 좀 쓰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요 표현을 써서 이제 행렬의 이제 연산 세 번째 행렬끼리 곱하는 거. 자, 그거를 이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뭐 전체 행렬 그다음에 대각합 이러한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성질들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렬과 관련해서 모든 행렬이 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역행렬 갖고 있는 행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역행렬을 이용을 해서 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의 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. 두 번째가 역행렬 써서 구하는 방법인데 제일 처음에
기하행 사대권 행렬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. 조금 이제 풀이가 좀 길기는 한데 그거가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. 역행렬 쓰는 거는 그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써서 연립방정식에 구하는 거를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거고, 그 다음에 행렬식을 정의를 할 텐데 일반적인 행렬식 정의 조금 복잡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수학적인 정의로 안 하고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책에 따라서는 이 행렬식을 구하는데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통해서 하는 거를 그냥 정의로 하는 책들도 있어요. 그만큼 우리가 그냥 정의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행렬에 대한 행렬식 구하는 거, 그 다음에 행렬식과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, 아주 중요한 성질도 많습니다. 그것들 쭉 이제 알아볼 거고, 그리고 나서 또 행렬식을 써서 역행렬도 구할 거고요. 네, 행렬식을 써서 역행렬 구하는 겁니다. 또 그 다음에 또 행렬식을 써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예요. 요 행렬식의 응용에 해당하는 내용 할 때 행렬식에 의해서 역행렬 구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 세세한 증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충의 그 증명의 아웃라인을 좀 알아볼 거예요. 그 다음에 행렬식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의 해 구하는 거, 크레모 공식인데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해 볼 거고요. 그래서 1장에서는 요 행렬과 행렬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을 공부하고 얘네들을 써서 연립방정식의 해 구하는 거를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해서 일단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.